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2명으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도 661명으로 다시 최고치로 늘어났는데 방역 당국은 특히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모레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환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서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돼 백신을 무력화하고 전염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의 고용과 경제활동에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우려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자녀 가임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자녀가 없는 가임기 여성의 수가 5년 전보다 13% 이상 증가했다며 출산 의지가 없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32명으로 화요일 발표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77명 줄긴 했지만 주말 영향이 큰 만큼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확진자 증가세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2명이나 늘어서 현재 661명, 또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숨진 환자도 44명이나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모두 3,624명에 달합니다. 국내 발생 환자 3,003명 중 수도권 환자만 2,274명으로 75.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4.4%로 강원과 충남,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만여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82.9%입니다. 이 가운데 10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완료율은 79.9%입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은 17만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8.5%로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고 경기 86.9%, 인천 83.5%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3.2%포인트, 경기는 1.4%포인트 높아졌고 인천은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31개, 경기 38개, 인천 13개로 수도권 전체 82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5%로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대전과 경북은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어서 추가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충청북도는 남은 병상이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비상계획 발동이나 거리 두기 강화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종합위험도는 이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4주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재택 치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모든 환자가 기본적으로 본인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재택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따져본 뒤 생활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식당이나 카페 미접종 모임 인원 축소 등 실제 방역 강화 대책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평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잔디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주 악화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돌파 감염, 백신 미접종 청소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 패스의 6개월 유효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시 방역 패스의 효력은 2주 뒤가 아닌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인 노래방과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해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일상회복과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기본이라며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특별 방역 대책의 예상과 달리 별다른 영업 제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자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당장 적용되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감염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거라며 걱정스러운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불안해하던 식당, 카페 사장들. 걱정하던 모임 인원 축소나 영업시간 제한, 백신 패스 도입 등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당분간은 지금 매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감도 듭니다. 다시 이런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 피해 보는 거는 당연히 자영업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우려와 다르게 다행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래방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백신 패스 적용이 미뤄지면서 학생 손님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패스가 안 된 부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 이번에 바뀐 제도가 특별하게 무슨 제한이나 제재를 두는 게 없어가지고. 다만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백신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6개월마다 이제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맞았다가도 이제 안 맞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효한 부분에서 이제 피트니스 쪽에서는 이제 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 대책이 강화될 거란 예상이 빗나가면서 당장 감염 확산세를 막을 수 있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방역 수단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좀 확진자 수를 좀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제한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으로 엄청 많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제 좀 돌아다니기도 이제 좀 무섭고 코로나 혹시 제 가족도 걸릴까 봐 좀 많이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사태 등을 생각하면 당장 확진 규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의 확진자들 중심으로 앞으로 2, 3주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 3주간은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속한 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민생 경제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에서 13명이 집단 감염됐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 선수와 직원 13명이 집단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즉각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We have indeed received a notification on new travel measures that Portugal is planning to introduce as of the 1st of December.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6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모두 남아공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엔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not all of them have any recent travel history to or known links with others who have travelled to the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where the variant was originally detected.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already be some community transmission.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음 달 열릴 루첼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취소됐습니다. È chiaro che questa nuova variante è un'ulteriore sfida che arriva a tutti i paesi del mondo, ai paesi europei. È evidente che dobbiamo. 불과 며칠 사이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세계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관련국에 대한 여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환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은 변이인 만큼 백신을 무력화하고 전염성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보건장관 회의는 경고로 시작됐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WHO는 오미크론 변이에서 많은 돌연 변이가 발견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얻은 면역을 무력화하고 전염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 환자가 급증하고 보건 시스템이 압박받으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We're living through a cycle of panic and neglect. Hard-won gains could vanish in an instant.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된 사망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새 백신을 개발해 대량 공급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더나의 방셀 CEO는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백신의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려면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 효과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현재보다 많은 용량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1, 2회차 백신 용량의 절반을 투여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을 고려해 처음만큼 용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셀 CEO는 고위험군이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 고령층은 4번째 접종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언급하면서 우리 치료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 백신에 대한 오미크론의 영향을 연구 중이라며 백신이 변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보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 29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30일로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의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더 큰 우려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건물의 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시공법이 늘고 있지만 불이 날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 단열 효과도 높이는 새로운 외벽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급속도로 불이 번진 원인으로는 외장재가 지목됐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외장재로 썼지만 불길은 외장재 내부 공간을 타고 옥상까지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공법으로는 건물 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은 불길의 확산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도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모듈화된 외장재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시공법과 새로 개발한 시공법을 각각 적용한 건물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공법은 5분이면 불길이 끝까지 치솟았지만 새로 개발한 공법에서는 21분 이상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을 4배 이상 늘린 셈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써도 불이 번지는 걸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O자 모양의 확산 방지 구조와 단열 성능을 높인 특수 시트입니다. 모듈 연결 부위에 특수 구조를 설치해 불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 특수 시트는 화재 상황에서 부풀어 올라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외장재로만 해서는 10% 남짓 정도 비용 상승이 있는데 그 전체 건축물 시공비에 비하면 1% 이하로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장재 소재별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규모의 화재 시험 방법을 도입하는 등 다음 달부터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법이 상용화되면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발전 부문에서는 내년 2월까지 8개에서 16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4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겨울이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올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해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국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동안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정책 공조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겨울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자녀 가임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출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혼 여성은 1,654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2만 명, 3.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15에서 49세의 임신 가능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거꾸로 85만 7천 명, 12.4%가 줄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 비용 상승 영향 등으로 비혼 여성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5에서 49세 가임기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지난해 88만 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3천 명, 13.2%나 증가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53%는 앞으로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5.7%가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돌봄 교실 등의 감염 불안으로 아이 10명 중 6명은 부모가 낮에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60.2%로 5년 전보다 9.9%포인트 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15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인구 이동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됐는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도권 인구 쏠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새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8천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86만 2천 명이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2월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